안녕하세요. 소다성형외과 권재현 원장입니다. 수술 후에 통증이 있는 것은 어떤 수술이든 당연한 부분이겠죠. 그 수술 중에서 정상적인 수술에 느껴지는 통증이 있을 거고, 또 수술에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 비정상적인 통증들도 있을 거예요. 그 비정상적인 통증의 원인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건데, 윤곽 수술의 경우에는 핀이 부러져서 그랬을 수도 있고, 염증이 생길 수도 있고, 뼈의 불안정성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 여러 가지 원인 중에서 염증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통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수술 후에 염증이 많이 생길 수 있는 수술들은 보형물을 사용하는 수술들이거든요. 하지만 이제 윤곽 수술의 경우에는 보형물을 사용하지 않는 수술이기 때문에 타 수술에 비해서 염증 발생 가능성을 그렇게 높게 보고 있진 않아요. 하지만 염증이 발생했을 때 뼈 안쪽으로도 깊은 염증이 생길 수가 있고, 또 잘 컨트롤되지 않으면 뼈의 안정성, 뼈가 아무 문제에 있어서도 차질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수술 후 3, 4일째 정도까지는 당연히 통증이 좀 있을 수 있는 시기예요. 그런데 이런 통증들이 일주일에서 2주일까지 점점 더 심해진다거나, 아니면 호전되다가 갑자기 악화되는 증상을 보인다면 그 원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확인을 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염증은 예상치 못한 수술의 모든 과정, 그리고 수술 후의 어떤 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술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염증의 원인으로는 환자분들이 약을 잘 복용하지 않으신다거나 컨디션 관리를 잘 못하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표적으로는 흡연과 음주를 들 수 있어요. 흡연과 음주는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혈관 수축을 해서 상처 조직으로의 그 산소 운반을 조금 저해시키거든요. 그래서 산소 공급을 잘 받지 못하는 상처 조직은 염증 발생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원인들은 다 내부적인 원인들이었고요. 상처 관리를 잘 못하는 거, 예를 들면 상처 부위를 혀로 많이 만져보시거나 손으로 많이 문지르는 등의 행위로 상처가 벌어질 경우에는 외부적인 루트를 통해서 수술 부위로 세균이 전파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쉽게 생각하면 여드름 생겼을 때의 증상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좀 붓는다거나, 어느 날 갑자기 좀 통증이 생긴다거나, 어느 날 갑자기 좀 피부가 붉어지고 열감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분비물이 생긴다거나, 그런 경우들은 염증을 시사하는 소견이라고 보고 빠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어느 특정 부위에 국한되어 있던 염증이 주변 조직으로 확산될 수도 있고요. 또 깊이 자체가 깊어져서 뼈의 염증으로도 연결될 수 있고요. 뼈의 염증으로 이어질 경우에 또 치료 기간이 길어지고 치료가 어려워진다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발견하고 초기에 치료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윤곽 수술은 보형물이 들어가지 않는 수술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염증 발생 가능성이 좀 있더라도 시간이 갈수록 그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는 수술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광대 수술의 경우에는 뒤늦게 부비동염이 발생한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부비동염이 생기면은 한쪽 뺨이 붓거나, 아니면 그쪽 부위에 열감이 생기거나, 아니면 어느 날 갑자기 치통이나 두통, 아니면 안구 통증까지 생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보다 조금 더 심한 경우들은 콧물이나 가래가 나오는데, 그 콧물이나 가래에서 좀 심한 냄새가 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조치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부비동염을 포함한 대부분의 염증들은 항생제 치료로 잘 해결이 됩니다. 근데 그 항생제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안쪽에 있는 염증의 성질을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해당 부위에 주사기로 안쪽에 고여있는 염증 조직들을 좀 흡입해서 세균 배양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세균 배양 검사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 그동안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일단 초반에 염증이 발생하면 광범위한 항생제를 사용해서 증상을 조금 조절하려는 노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세균 배양 검사가 나오면 그 균이 어떤 균인지에 대한 내용과 함께 그 균이 어떤 항생제에 내성이 있고 어느 항생제에 잘 듣는지에 대한 결과까지 같이 나오거든요. 필요한 경우라면 그에 맞는 항생제로 변경을 해서 치료를 계속 진행하게 됩니다. 먹는 항생제 내지는 주사 항생제로도 충분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결국 수술 부위를 세척하는 과정으로 염증을 치료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는 그렇게 흔치는 않지만
그래도 깨끗하게 씻어내는 것이 부담스럽지만 최선의 치료인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 염증이 생긴 부위가 핀이 있는 위치와 가깝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핀을 전부 다 교체하는 수술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는 굉장히 큰 건가요? 사실 크다기보다는 그 염증이 이제 핀에도 묻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안쪽에 있는 환경을 최대한 깨끗하게 만들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핀까지 다 교체하는 방식으로 세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염증은 상처가 낫는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고요. 세균이 없어도 염증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염이란 거는 어떤 세균, 어떤 바이러스에서 발생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특정 환자분의 분비물을 검사했을 때 세균 배양 검사에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라면 다행히 항생제가 특별히 필요하지 않고 저절로도 잘 낫는 경우들이고요. 항생제에 잘 듣지 않는 그런 균들이 나왔을 경우에는 항생제를 좀 장기간 그리고 좀 더 치료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티타늄 핀을 이용한 윤곽 수술은 실리콘 보형물 등등을 이용하는 코나 가슴 수술에 비해서 사실 염증 발생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번 발생하면 치료에 오랜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고 뼈의 구조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잘 발견해서 초기에 잘 대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초반에 뭔가 조금 미심쩍은 증상, 조금 걱정되는 증상이 생기셨을 때 내원을 해주시거나 아니면은 병원 측에 사진이나 그런 것들을 공유해 주시면서 이게 진짜로 기다려도 괜찮은 문제인지 아니면은 반드시 즉각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 의학적인 판단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